지난 제1부에서는 개인의 배움과 수양을, 제2부에서는 효도와 인간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3부에서는 정치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학위편 3장, 5장, 12장, 16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와 리더십에서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단순히 권력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가 말하는 정치는 정과 치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즉, 올바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많은 리더십을 발휘해 오셨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직장에서는 선배로서, 사회에서는 어른으로서 말입니다. 이제는 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장은 모두 개인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제3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교원 영색 선의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것은 인이 적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리더십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겉모습이나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원 영색의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은 교묘한 말, 즉 그럴듯하지만 진실이 아닌 말을 뜻합니다. 영색은 얼굴빛을 꾸미는 것, 즉 겉으로만 좋은 표정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말잔치와 가식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겉으로만 친근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런 행동을 선의인, 즉 인덕이 적다고 단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인덕은 진실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르면 결국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되고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할아버지 덕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30년간 동네 이장을 맡아왔습니다. 말솜씨가 뛰어나지도 않았고 외모가 특별히 인상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신뢰는 두터웠습니다. 덕수 할아버지의 특징은 솔직함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다고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느 해 동네에 하수도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기로 했지만 주민들도 분담금을 내야 했어요. 다른 이장들 같으면 시에서 다 지원해 준다고 말하거나 분담금은 별로 안 나온다고 둘러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덕수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주민회의에서 덕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하수도 공사는 꼭 필요해요. 우리 동네가 다른 곳에 비해 시설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70%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나머지 30%는 우리가 분담해야 합니다. 한 집당 대략 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정말 꼭 해야 하나? 덕수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저도 50만 원이 부담된다는 걸 압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집값도 오를 수 있고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세요. 저는 찬성이지만 반대가 많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민들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덕수 할아버지의 솔직한 설명과 진정성 있는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결국 주민들은 공사에 동의했고 6개월 후 하수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말로 동네가 깨끗해졌고 집값도 상승했어요. 공사가 끝난 후 주민들이 덕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장님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믿고 따를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좋은 말만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텐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교묘한 말이나 가식적인 태도가 아닌 진실함과 솔직함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교원 영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교원 영색이 넘쳐납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좋은 말을 하고 기업들은 광고로만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 합니다. SNS에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사진만 올리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진정한 소통일까요? 진정한 관계일까요?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영순의 손자 상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순 할머니의 손자 준호는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들어 말수가 줄어들고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부모들은 걱정이 되어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요즘 뭐가 힘드니? 공부하기 싫으면 다른 걸 해도 돼. 용돈 더 줄까? 등등. 하지만 준호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고 더욱 자기 방에만 틀어박혔어요. 그런데 영순 할머니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준호에게 교훈적인 말을 하거나 좋은 표정을 짓는 대신 그냥 자연스럽게 대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늦게 들어왔는데 영순 할머니는 단순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배고프지? 밥 먹을래?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그런데 할머니는 너무 배고픈데 같이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준호가 주방에 나와서 할머니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맛있네. 요즘 라면이 예전보다 맛있어진 것 같아 하는 자연스러운 대화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준호가 할머니와 더 자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요즘 친구들이랑 잘 안 맞아요. 그래? 왜 그럴까? 애들이 다 SNS에서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행복한 척, 잘 사는 척, 친한 척. 저도 처음에는 따라했는데 너무 피곤해요. 영순 할머니는 준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볼 때 너는 진실한 아이야. 그런 네가 거짓말하며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지. 진짜 친구는 네가 진실할 때 만날 수 있어. 준호는 할머니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다운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준호는 진짜 친구들을 만났고 성적도 회복되었습니다. 부모들이 신기해하며 영순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준호와 그렇게 잘 소통하세요? 영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진심으로 대했을 뿐이에요. 좋은 말 하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좋은 할머니인 척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진정한 인덕입니다. 이제 제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도천승지국, 경사이신, 절용이애민, 삼인이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를 공경스럽게 하고 신의를 지키며 검약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부리되 때를 맞춰서 하라. 이것은 공자의 정치 철학이 집약된 문장입니다. 리더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를 4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천승지국의 의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승지국은 천대의 병거를 보유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중간 규모의 제후국을 의미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적당한 크기의 조직이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큰 나라가 아니어도 작은 조직이라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경사의신입니다. 이를 공경스럽게 하고 신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경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이고, 이신은 그러면서도
신의를 잃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할아버지 정민의 반장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민 할아버지는 5년 전부터 아파트 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선출될 때부터 큰 일은 못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정성껏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정민 할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작년에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정민 할아버지는 즉시 관리사무소와 엘리베이터 업체에 연락했어요. 2주 내에 점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이 복잡했습니다.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2주가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업체에서 늦어진다고 한다며 책임을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민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주민들을 한 명씩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제가 2주라고 약속드렸는데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품 문제로 늦어지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는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그때까지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정민 할아버지는 계단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자비로 발 마사지 쿠폰을 샀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일주일 후 엘리베이터 수리를 완료했어요. 주민들이 정민 할아버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해주시니까 믿음이 가요. 약속을 지키려고 개인 돈까지 쓰시다니. 이것이 바로 경사의 신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절용의 민입니다. 검약하여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절용은 절약한다는 의미이고 애민은 백성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리더는 사치하지 말고 절약한 것으로 구성원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옥분의 부녀회 운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아파트 부녀회장을 10년째 맡고 있습니다. 부녀회 예산은 많지 않아서 알뜰하게 써야 해요. 다른 아파트 부녀회들을 보면 회장들이 비싼 곳에서 회식을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화려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옥분 할머니는 달랐어요. 우리 돈이 아니라 주민들이 낸 돈이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서 의미 있게 써야 해요. 부녀회 회의를 할 때도 비싼 식당이 아니라 복지관을 빌려서 했습니다. 회식을 할 때도 각자 집에서 음식을 하나씩 가져와서 나누어 먹었어요. 대신 옥분 할머니는 절약한 예산으로 주민들을 위한 일에 투자했습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운영, 주민 건강검진 비용 지원, 어려운 가정을 위한 장학금 등등. 주민들이 옥분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검소하게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써주시네요. 다른 곳 부녀회장들과는 다른 것 같아요. 옥분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검소하게 사는 건 제 성격이에요.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써야죠. 그게 부녀회장의 역할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절용예민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삼인이시입니다. 백성을 부리되 때를 맞춰서 한다는 뜻입니다. 삼인은 백성을 부린다는 의미이고 이시는 때를 맞춰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창호의 마을 이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창호 할아버지는 시골 마을의 이장을 15년째 맡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이라 주민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마을에 필요한 일들이 생기면 주민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도로 보수, 마을 청소, 각종 행사 준비 등등. 하지만 창호 할아버지는 아무 때나 주민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농사일을 고려해서 시기를 정했어요. 봄에는 모내기가 바쁘니까 큰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제초 작업이 있으니까 피했고요. 가을에는 추수가 있으니까 역시 조심했습니다. 대신 농한기인 겨울이나 비가 오는 날을 이용해서 마을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비 온다는데
마을회관 대청소를 할까요? 어차피 밭일은 못 하실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제안하니까 주민들이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는 주민들도 배려했어요. 집안에 경사나 불상사가 있으면 절대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창호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배려 때문입니다. 이장님은 우리 사정을 다 고려해서 일을 시키니까 부담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죠. 창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 일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개인 생활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편해야 마을도 잘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삼인이 씨의 지혜입니다. 현대적 리더십의 원칙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리더십으로 가장이나 어른으로서 가족을 이끌 때도 이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진실함과 신뢰가 기본입니다. 가족들에게 좋은 말만 하거나 거짓 약속을 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도 솔직하게 공유하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검소함과 사랑도 필요합니다. 자신은 검소하게 살면서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불필요한 사치보다는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써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 고려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부탁하거나 요구하고 바쁘거나 힘들 때는 무리하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에서의 리더십으로 직장이나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말만 하지 말고 현실을 정확히 전달하며 실천 가능한 약속만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검소하면서도 구성원들을 위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예산이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의 상황을 고려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개인적 사정을 배려하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일을 맡겨야 합니다. 이제 제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군자불기, 소인기이불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군자는 그릇이 되지 않고 소인은 그릇이 되되 군자답지 못하다. 이것은 매우 철학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는 그릇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도구를 뜻합니다. 군자불기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릇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밥그릇은 밥을 담고 물컵은 물을 담습니다. 하나의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이죠. 하지만 군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철 할아버지의 다재다능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올해 72세입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 격리부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영철 할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아침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게이트볼을 하면서 운동 지도를 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이렇게 해보세요. 낮에는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오후에는 초등학생들에게 주산을 가르칩니다. 계산기만 쓰지 말고 머리로도 계산해보자. 저녁에는 마을 청년의 모임에 참석해서 행사 기획을 도와줍니다. 예산을 이렇게 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주말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나눠드립니다. 혼자 계시면 제대로 못 드시잖아요. 사람들이 영철 할아버지를 보며 신기해합니다. 할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으세요. 운동도, 컴퓨터도, 요리도, 기획도. 하지만 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곳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는 거예요. 살면서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까 조금씩은 다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군자불기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역할에만 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진 것입니다. 소인기이불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인은 그릇이 되되 군자답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소인은 하나의 기능에만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는 잘하지만 다른 것은 전혀 관심이 없거나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의 전문성과 종합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되 그것에만 매이지 않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할머니 순자의 평생 학습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간호사였습니다. 30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의료 분야의 전문가였죠. 하지만 은퇴 후 순자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더 다양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영양학을 공부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면서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이제는 건강한 사람들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상담 심리학을 배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마음도 힘들어해요. 마음의 상처도 치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한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요즘은 의료 정보도 인터넷으로 찾아봐야 해요. 어르신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면 제가 먼저 알아야죠. 지금 순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건강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료 지식, 영양 지식, 심리 상담 기법, 정보 검색 능력을 모두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혈압이 높으시네요. 약도 드시고 음식도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관리하셔야 해요.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한 분야의 전문가였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배우고 성장해서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순자 할머니를 보며 말합니다. 간호사셨는데 영양사 같기도 하고 상담사 같기도 하고 컴퓨터 전문가 같기도 해요. 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그냥 사람을 돕고 싶을 뿐이에요. 어떤 방법이든 도움이 된다면 배워서 활용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군자의 자세입니다. 이어서 특별히 중요한 군자불기 정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업적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는 교사였다. 나는 공무원이었다는 과거에만 매이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자, 멘토, 봉사자, 교육자, 중재자 등 다양한 역할이 가능하죠. 무엇보다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 이익보다는 가정의 이익을, 가정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제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불안인지 불기지 환불지이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사람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이것은 논어 하기편의 마지막 장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불안인지 불기지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억울해하고 화를 내기도 하죠. 하지만 공자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환불지이냐의 답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할아버지 기출의 인재 발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출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작은 회사의 사장을 했습니다.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였지만 그 회사 출신들이 나중에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잘 뽑으세요? 나중에 성공할 사람들을 미리 알아보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기출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저는 그냥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기출 할아버지의 채용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인품을 더 중요하게 봤어요. 면접에서도 어려운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학력도 별로 높지 않고 경력도 없는 청년이었어요. 다른 회사들에서는 서류에서부터 떨어뜨렸을 만한 조건이었죠. 하지만 기출 할아버지는 그 청년에게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올 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 대답할 때의 진실한 눈빛,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겸손함. 기출 할아버지는 그 청년을 채용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의아해했지만 기출 할아버지는 확신이 있었어요. 3년 후 그 청년은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성실함과 배우려는 자세로 빠르게 성장했고 다른 직원들도 인정하는 능력자가 되었어요. 5년 후 그 청년은 더 큰 회사로 이직해서 임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출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조언을 구합니다. 기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청년이 저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대신 그 청년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기가 중요합니다. 옷차림이나 말솜씨, 학벌이나 경력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작은 행동 관찰하기도 필요합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일상의 작은 행동들을 통해 그 사람의 진면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점 찾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장점이나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으므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할머니 은숙의 며느리 이해하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숙 할머니는 처음에 며느리와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과는 너무 다른 스타일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집안일보다는 직장 일을 우선시했고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현대적인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은숙 할머니는 이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숙 할머니는 며느리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 아이들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노하우가 있다는 것,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의리 있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 무엇보다 며느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은숙 할머니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였네요. 제가 며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후부터 은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장점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끼고 더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지금 은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가 저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제가 며느리를 제대로 알아보려고 노력하니까 관계가 좋아졌어요. 역시 먼저 이해하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현대적 적용 리더십의 핵심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적용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가족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손자, 손녀들의 세대 문화를 받아들이려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의 적용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인품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제3부 종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장의 통합적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4장은 모두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3장은 진실한 소통으로 교원 영색을 버리고 진심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장은 올바른 경영으로 리더가 가져야 할 기본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12장은 유연한 역할로 하나의 틀에 매이지 않는 폭넓은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16장은 겸손한 자세로 인정받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더 성숙하고 포용력 있는 리더십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나 어른으로서, 사회에서는 선배나 멘토로서, 지역사회에서는 원로로서 다양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권위적 리더십이 아닌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실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한 소통을 위해서는 좋은 말만 하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하며 겉모습보다는 진심을 전달하고 약속은 신중하게 하되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검소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위해서는 자신은 절약하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개인적 이익보다 전체 이익을 우선시하며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유연하고 종합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과거의 역할에만 매이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하되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위해서는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과 가능성을 찾아보며 세대와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화합을 이끌어내기, 이웃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조언해주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기 등이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모범 보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습 보여주기,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기 등도 중요합니다. 리더십 개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책 읽기, 강의 듣기, 멘토링 받기 등을 통해 계속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경험 공유하며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자기 성찰을 통해 부족한 점 보완해야 합니다. 다음 제4부에서는 실천과 일상을 주제로 학이편 7장, 10장, 11장, 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가르침들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리더십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논어 학이편의 마지막 시간인 제4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의 배움과 수양, 효도와 인간관계, 정치와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4부에서는
실천과 일상이라는 주제로 학기편 7장, 10장, 11장, 15장을 함께 살펴보고 지금까지 배운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철학이라도 실제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2500년을 넘어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인생의 많은 경험을 쌓으셨고,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계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장은 그런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제7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아가 말했다. 현자현이 역색, 사부모는 갈기력, 사군능치기신, 여붕우교원 이유신, 수미학, 오필위지하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려 하고 미색을 멀리하며 부모를 섬기되 능히 그 힘을 다하고 임금을 섬기되 능히 그 몸을 바치며 법과 사귀되 말에 신의가 있다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배웠다고 하겠다. 자아는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은 폭상입니다. 공자보다 44세 어렸으며 특히 문학에 뛰어났습니다. 공자 사후에는 위나라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자아의 이 말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학문이란 책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현자현이 역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려 하고 미색을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현자현은 어진 사람을 어질게 여긴다는 의미이고, 역색은 미색을 바꾼다, 즉 미색보다 덕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겉모습이나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면의 덕과 인품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 성준의 친구 선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준 할아버지는 은퇴 후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의 교실에 등록한 거예요. 첫날 교실에 들어가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옷을 잘 차려입은 분들도 있고 소박하게 입은 분들도 있었어요. 경력이나 배경도 제각각이었죠. 성준 할아버지는 처음에 겉모습이 화려한 분들과 어울리려고 했습니다. 저분들이 영향력도 있고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준 할아버지는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소박해 보이지만 서예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가진 분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분들, 겸손하지만 깊은 지혜를 가진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박할아버지라는 분은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서예에 대한 조예가 깊고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성준 할아버지는 점점 박할아버지와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서예를 연습하고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 조언을 주고받았어요. 반면 처음에 화려해 보였던 분들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랑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1년 후 성준 할아버지는 박할아버지와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예 실력도 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 좋은 친구를 얻었다는 것이었어요. 성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품이더라고요. 박할아버지처럼 덕이 있는 분과 친구가 되니까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사부모는 갈기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를 섬기되 능히 그 힘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사부모는 부모를 섬긴다는 의미이고 능갈기력은 능히 그 힘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식적인 효도가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효도를 말합니다. 할머니 영자의 시어머니 돌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90세가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거의 모든 일을 도움받아야 합니다. 영자 할머니 자신도 이제 70살이 넘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세수, 식사, 약 챙기기. 하나하나 정성껏 해드려요. 낮에는 시어머니와 대화도 하고 함께 TV도 보고 날씨가 좋으면 잠깐 산책도 나갑니다. 밤에는 시어머니가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이불도 정리해드리고 물도 갖다 드립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실 때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거나 밤에 깨서 우시기도 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짜증내지 않고 끝까지 돌봐드립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영자 할머니를 보며 말합니다. 영자 씨는 정말 효부네요. 저렇게 정성껏 시어머니를 모시다니.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어머니가 저희를 키워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돌봐드리는 게 당연하죠. 사군능치 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을 섬기되 능히 그 몸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직장이나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할아버지 동식의 평생 직장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식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동식 할아버지는 그 회사를 자신의 집처럼 생각하며 일했어요. 동식 할아버지의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만큼은 확실하게 일해야 한다. 아침에는 항상 30분 일찍 출근해서 하루 일을 준비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급한 일이 있으면 마저 처리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도 일이 끝나지 않으면 남아서 마무리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서 직원들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동식 할아버지도 명예퇴직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동식 할아버지는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괜찮으니까 젊은 직원들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저는 나이도 많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장은 동식 할아버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동식 씨 같은 직원이 있어야 회사가 돌아갑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결국 동식 할아버지는 정년까지 회사에 다녔고 지금도 그 회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식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제 일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회사가 저에게 월급을 주니까 그만큼은 확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붕우교원 이유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과 사기대 말에 신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언이유신은 말에 신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뜻입니다. 할머니 분순과 할머니 오키의 평생 우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분순 할머니와 오키 할머니는 60년 지기 친구입니다.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결혼 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어요. 두 할머니의 우정에는 특별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분순 할머니가 40대 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체면 때문에 말하기 어려웠지만 오키 할머니에게만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오키 할머니는 자신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꺼내서 친구를 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순아, 돈은 언제든 갚으면 돼. 급하게 생각하지 마. 10년이 지나서 분순 할머니의 형편이 나아졌을 때 분순 할머니는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오키 할머니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분순 할머니는 끝까지 갚았어요. 그 후로도 두 할머니는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었습니다. 항상 약속을 지켰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두 할머니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다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두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나요? 오키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서로 거짓말 안 하고, 약속 지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냥 당연한 일만 했을 뿐이에요. 수미학, 오필 위지하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배웠다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아는 말합니다. 위에 네 가지를 실천한다면 설령 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다 해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이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책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제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자가 말했다. 신종추원, 민덕기우의.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삼가 모시고 먼 조상을 추모하면 백성의 덕이 도타워진다. 이것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죽은 자를 기리는 마음이 살아있는 자들의 덕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신종추원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은 돌아가신 분을 삼가 모신다는 의미이고, 추원은 먼 조상을 추모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형식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명수의 조상 추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수 할아버지는 매년 추석과 설날에 가족들을 모아서 조상 제사를 지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구식이다, 번거롭다고 하지만 명수 할아버지는 꾸준히 지켜오고 있어요. 하지만 명수 할아버지의 제사는 다른 집과 조금 다릅니다.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제사를 지낸 후에 가족들이 모여 앉으면 명수 할아버지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희들의 증조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도 절개를 지키셨단다. 일본이 창씨 계명을 강요했지만 끝까지 우리 성씨를 지키셨어. 너희들의 할머니는 6.25 전쟁 때 피난을 가면서도 이웃집 아이들까지 챙기셨어. 남을 도와주는 마음이 남달랐지. 너희들의 아버지는 어려운 시절에도 정직하게 살았어. 한 번도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과 손자들은 점점 조상들을 존경하게 되고 자신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히 손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고 싶어요. 명수 할아버지는 이런 손자의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뿌듯합니다. 그래, 그게 바로 조상님들이 바라시는 거란다. 우리가 조상님들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후손들에게 좋은 조상이 되는 게 더 중요해. 민덕기우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의 덕이 도타워진다는 뜻입니다. 민덕은 백성의 덕이고 귀우는 돌아가서 도타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게 됩니다. 효심이 있는 사람은 충성심도 있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할머니 경희의 지역사회 봉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희 할머니는 평생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매년 제사를 빠뜨리지 않고 지내고 부모님 묘소도 자주 찾아뵙습니다. 그런데 경희 할머니는 조상만 기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른들도 극진히 모십니다.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안부를 묻습니다. 아프시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직접 도와드려요.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혼자 계실 때가 있었는데
이웃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아야죠. 경희 할머니는 지역 경로당에서도 활동합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건강을 챙기고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에게도 관심이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기도 해요. 우리 조상님들이 후손들을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저도 다음 세대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네 사람들이 경희 할머니를 보며 말합니다. 경희 할머니는 정말 어른답게 사시네요. 저런 분이 계셔서 우리 동네가 따뜻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민덕기후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덕이 있는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조상 숭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보다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제사 절차보다는 조상들을 기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들의 가치관을 이어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상들이 중시했던 정직, 성실, 인정, 효도 등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좋은 조상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상을 기리는 것처럼 우리도 후손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제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온고이지신 가히위사에.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교육과 학습에 관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데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온고이지신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고는 옛 것을 익힌다는 의미이고 지신은 새 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옛 것만 고집하거나 새 것만 쫓아서는 안 됩니다. 옛 것의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진수의 요리전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평생 요리사였습니다. 특히 전통 한식 요리에 일가견이 있어서 은퇴 후에는 젊은 요리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진수 할아버지의 교육 방식은 독특합니다. 전통 방식만 고집하지도 않고 현대식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먼저 돼지고기를 충분히 볶아야 해. 그래야 기름이 나와서 김치가 제대로 익어. 된장찌개에는 멸치 육수를 써야 깊은 맛이 나. 요즘 사람들은 화학 조미료를 쓰는데 그러면 진짜 맛을 모르게 돼. 하지만 현대적인 도구나 방법도 적극 활용합니다. 압력솥을 쓰면 시간도 절약되고 영양소도 덜 파괴돼. 전통 방식의 장점에 현대 기술의 편리함을 더하는 거지. 요즘은 건강을 많이 신경 쓰니까 염분이나 기름을 줄이는 방법도 배워야 해. 전통의 맛은 살리면서 건강도 챙기는 거야. 진수 할아버지에게 배우는 젊은 요리사들은 이런 교육에 만족합니다. 할아버지한테 배우면 전통의 깊이도 알 수 있고 현대적 감각도 기를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전통만 고집하거나 현대식만 가르치는데 할아버지는 둘 다 조화롭게 가르쳐 주세요. 진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리는 살아있는 거야. 전통의 맛은 지키되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해. 그래야 다음 세대에도 전해질 수 있어. 가히위사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을 모두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할머니 정숙의 한복 만들기 교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바느질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통 한복 만들기에는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은퇴 후 문화센터에서 한복 만들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수업은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한복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한복의 곡선은
우리 조상들의 미의식을 담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색깔 조합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행 사상에 따라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배색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적인 편의성도 고려합니다. 요즘은 생활 한복이 인기예요. 전통의 아름다움은 살리되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재봉틀을 쓰면 시간도 절약되고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손바느질의 정성도 좋지만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해요. 젊은 수강생들이 정숙 할머니를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할머니는 전통을 무조건 지키라고 하지도 않고 현대식만 하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적당히 조화를 이뤄주시니까 배우기 좋아요. 한복의 역사와 의미도 알 수 있고 실용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돼요. 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이라는 건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에 맞게 변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배운 전통 기법에 요즘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더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시니어가 가진 온고지신의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부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옛것의 가치를 알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통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면서도 현실적 필요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겸비한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수강생들의 속도에 맞춰서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제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56의 지어학, 31입, 42부록, 52지천명, 62순, 72종심 소육불유구.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15의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했으며 40의 의욕이 없어졌고 50의 천명을 알았으며 60의 귀가 순해졌고 70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것은 공자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각 단계별로 어떤 성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인생 철학의 정수입니다. 56의 지어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의 학문의 뜻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공자도 처음부터 완성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15살에 비로소 배움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문의 뜻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15살이면 요즘으로는 중학교 3학년 정도입니다. 그 나이에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뜻을 둔다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공부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평생의 목표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31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에 자립했다는 뜻입니다. 립은 선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자립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문식의 인생 여정을 통해 이 말씀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문식 할아버지는 올해 75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공자의 말씀과 비교해 보곤 합니다. 저는 공자님보다 늦었지만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20세에 뒤늦게 공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서는 공부가 왜 필요한지 몰랐어요. 20살이 되어서야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죠. 35세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직장도 안정되고 가정도 꾸리고 무엇보다 내 판단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42부록 40의 의욕이 없어졌다는 것은 45세 정도에 경험했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인생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졌죠. 52지천명, 50의 천명을 알았다는 것은 55세에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제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천명인 것 같더라고요. 62순, 예순의 귀가 순해졌다는 것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들 말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72종심 소욕 불유구, 이른의 마음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경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5년이 더 남았으니까 그때가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적 해석 인생의 단계별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20대는 꿈과 목표 설정하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목표를 정하는 시기입니다. 30대는 자립과 기반 구축하기. 경제적 독립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지는 시기입니다. 40대는 확신과 전문성 갖기.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시기입니다. 50대는 사명감과 기여하기. 자신의 천명을 깨닫고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는 시기입니다. 60대는 포용력과 지혜 발휘하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시기입니다. 70대 이후는 자연스러운 경지 도달하기.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경지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 듦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하고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 연령대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젊음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이 든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경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학습과 성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공자도 70세가 되어서야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평생에 걸쳐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제4부 종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장의 통합적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4장은 모두 실제 삶에서의 실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7장은 실생활 속 덕목으로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장은 전통과 현재의 연결로 과거를 기리는 마음이 현재의 덕을 기른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11장은 온고지신으로 옛 것과 새 것을 모두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5장은 평생 학습으로 인생의 각 단계마다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의 통합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평생 학습자의 자세를 유지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적 차원에서는 세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전통의 가치를 전수하면서도 현대적 변화를 수용하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가족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지역사회의 어른 역할을 하고 후배들을 멘토링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일상 실천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과 배울 일을 계획하고 하루 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하나씩 하며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과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잠들기 전에 내일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주간 목표로는 새로운 것 하나씩 배우기,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 지역사회나 이웃을 위한 일 하나씩 하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누군가와 나누기를 해야 합니다. 월간 계획으로는 건강관리와 운동하기, 문화활동이나 취미활동하기, 봉사활동이나 사회 기여하기,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 갖기를 계획해야 합니다. 논어하기 편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움은 평생에 걸친 즐거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기쁨은 계속됩니다. 인간관계가 삶의 핵심입니다. 효도, 우정,
사랑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입니다. 권위가 아닌 겸손과 배려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실천이 이론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논어가 주는 현대적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년 전의 가르침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문제들입니다. 특히 이 오디오북을 듣는 여러분께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완성기에 접어드신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관계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배들을 도와주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이론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나이입니다. 언제나 배우려는 마음, 성장하려는 의지, 남을 도우려는 따뜻함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마시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혼자 잘 사는 것보다 함께 잘 사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일을 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행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논어하기 편의 마지막 장인 15장에서 공자는 70세에 이르러서야 마음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완성을 향해 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논어하기 편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